안녕하세요, 미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핫토이에서 발매를 한 배트맨 대 슈퍼맨 버전 원더우먼이 되겠습니다. 베데슈 라인은 이 녀석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은 조금 아쉽게도 발매일이 조금 많이 늦춰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당연히 뭐 발매일이 늦춰졌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음 버전인 저스티스 리그 버전 원더우먼이 조금 퀄리티 업해서 제품을 공개를 하는 바람에 각종 뭐 커뮤니티 장터에서 개봉도 뜯지 않은 미개봉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던 조금 비운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실물은 뭐 사진상에서보다 훨씬 더 괜찮다고 하니까 오늘도 이 녀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박스 아트는 뭐 연어 배트맨 대 슈퍼맨 버전처럼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정면에 뭐 라인에 따라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원더우먼이 음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뭐 특별할 게 없죠. 뒤쪽에도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상자 열어보면 뭐 특유의 배트맨 대 슈퍼맨 라인 특유의 이렇게 사선에 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제품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속지를 이렇게 빼내면 블라스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위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이렇게 방패랑 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쪽에는 구성이 제법 알찹니다. 루즈들이 제법 들어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면 이쪽에는 뭐 여러 손루즈도 뭐 나쁘지 않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팔찌 루즈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칼, 그 다음에 올가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장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밑쪽에는 특유의 배트맨 대 슈퍼맨 버전 스탠드가 들어가 있겠네요. 그리고 안쪽에도 스탠드 봉, 이렇게 해서 구성은 이루어져 있네요. 일단 정리를 한번 빠르게 하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손루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루즈는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피고 있는 손, 기본적인 피고 있는 손을 제외하고 여분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세 쌍의 손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왼쪽 손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수상으로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다만 구성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손들 대부분이 뭐 칼을 진다든지 방패를 진다든지 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루즈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포징을 취할 때는 활용성 있는 손 모양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렇게 대칭으로 넣어줄 게 아니라 뭐 오른손이 칼을 쥐고 있다면 왼손은 뭐 이렇게 뭐 어디 가리키는 손이라든지 해서 조금 실용적인 손 모양으로 더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뭐 많이 들어있는 건 뭐가 됐든 좋긴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끝에 주먹진 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대칭이니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조형이라든지 도색은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에 손을 덮고 있는 가죽 재질을 보면 일단 웨더링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하지 않게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이 어느 정도 세월에 때가 묻은 듯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도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화면에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노출된 피부들은 어느 정도 톤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어 있어서 피부 질감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손등에 뭐 주름이라든지
이런 엄지손가락 위에 주름이라든지 이런 안쪽에도 이런 손가락의 주름, 이런 가죽의 자연스러운 접힘 주름이라든지 해서 조형도 아주 준수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도색도 훌륭하고요. 이렇게 손을 주먹진 손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렇게 칼을 쥘 수 있는 손입니다. 이것도 대칭이니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구멍이 제법 큰 편입니다. 칼 손잡이가 그냥 크다 보니까 구멍이 큰 편이고요. 또 뭐 앞서 대동소이 하니까 모양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 모양. 그 다음은 밧줄을 질 수 있는 손 모양이 되겠습니다. 얘도 뭐 대동소이 하니까 모양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안쪽은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그나마 약간 실용성이 있는 손 모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분의 방패를 질 수 있는 왼손이 되겠습니다. 얘도 구멍이 제법 큰 편이죠. 이렇게 위쪽, 앞쪽, 등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약간 큰 칼들은 핫토이가 대부분 전통적으로 이렇게 검진 부분이 다이캐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제품은 아쉽게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휘어지는 연질의 PVC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플라스틱으로 하더라도 왜 연질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질 재질로 이루어져 있네요. 해서 조금 가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되게 자잘자잘한 문자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아래쪽에 이런 문양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플라스틱 재질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다이캐스트로도 물론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단가가 많이 올라갈 테니까 사선책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재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점도 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검날 부분에 이런 이가 빠진 듯한 조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리고 검신 안쪽에도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표현의 조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다이캐스트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기가 힘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플라스틱만의 장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형이 또 단점이 될 수도 단점으로 보여지는 게 이게 도색이 보시는 것처럼 단일 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간 밝은 색의 단일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조형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웨더링 조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웨더링이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위화감이 듭니다. 이게 이 정도로 이빨이 나갈 정도면 칼도 어느 정도 더러운 때도 묻고 해야 되는데 세월의 흔적이 묻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웨더링에 맞춰서 이 조형에 맞춰서 웨더링을 했으면 아마 이런 약간 가벼운 플라스틱 느낌의 톤도 조금은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단일 톤으로 도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색에는 조금 많이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에 반해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검손잡이 부분은 충분히 웨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드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황금색 위에 이런 식으로 웨더링이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앤틱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검손잡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푸른색의 위쪽에 이렇게 웨더링이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이런 같은 톤으로 앤틱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끝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톤을 맞춰서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잡이 부분은 굉장히 이쁘게 톤이 맞춰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웨더링이 들어가 있는 아랫부분보다 위쪽은 또 웨더링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 또 언밸런스 하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칼이네요. 이걸 뭐 손에 쥐지 말고 등에만 꽂고 있으라는 핫토이 계신가요? 위쪽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도색을 해줬네요. 어쨌든 좀 아쉬운 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팔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도 뭐 대칭이니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얘는 영화상에서 둠스데이가 이렇게 배트맨을 공격하려고 할 때 원더우먼이 막아서죠. 막아서면서 그 빔을 맞았을 때 이렇게 과열된 모습을 표현해준 루즈가 되겠습니다. 얘는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루즈가 되겠고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메탈로 이루어져 있죠, 재질이. 그래서 메탈이 본연 색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열받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받았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어감이 좀 웃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얘는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 재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약간 비치죠. 그래서 투명 재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도 약간 뭔가 과열이 된 모습을 이렇게 점점점으로 해서 도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도색은 뭐 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안쪽에 이런 끈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팔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착용을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 루즈가 되겠습니다. 팔뚝에 착용을 하는 밴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아까 칼손잡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앤틱한 느낌으로 잘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뭔가 스크래치가 난 듯한 조형까지 이렇게 표현을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얘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패는 아쉽게도 뭐 케와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캐스트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문자들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대신에 이런 뭐 문자 조형이라든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조형도 이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형의 안쪽에 특유의 패턴들, 작아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특유의 패턴들도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만의 좀 이점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칼처럼 이렇게 데미지 스크래치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비대칭으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리얼한 조형감을 살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특유의 패턴들도 이렇게 잘 조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렇게 원도면의 상징이죠. 독수리가 은은하게, 이게 되게 약하게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핏 보면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날개, 다리 이렇게 해서 그림이 작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네요. 앞쪽은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재질에 비해서는. 그리고 뒤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끝쪽에 이런 나무 같은 느낌의 질감 표현도 훌륭하게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메탈 느낌으로 도색도 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런 손잡이 벨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데, 이게 일단은 케바는 이 부분도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죠. 얘는 인조가죽이 아니라 이렇게 말랑말랑한 연질의 PV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질이 뭐 문제가 아니라 도색 상태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죽 느낌으로 도색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원체 밝게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원톤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씩 가죽 느낌으로 이렇게 도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얼핏 보면 원톤 도색으로 보이고,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이 버클도 원톤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왕고틱한 느낌을 전해줘요. 이게 그래서 없어 보이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방패를 착용을 했을 때 뭐 방패를 앞쪽으로 내미는 부분에서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이게 실제 착용을 하고 팔을 약간 틀었을 때는 이게 충분히 보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너무 조금 무성의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크네요. 반면에 뭐 안쪽에 이런 메탈 부분에 황금색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칼자루와 마찬가지로 웨더링이라든지 도색이 어느 정도 괜찮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만 벨트가 굉장히 아쉬움을 좀 전해주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패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얘도 착용을 해야 되는 벨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는 약간 얘도 인조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조금 질 좋은 인조가죽이 아니라 거의 비닐에 가까운 인조가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재질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네요. 얘는 세월이 지나면 금방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재질이 굉장히 좀 싸구려틱한 느낌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뭐 이런 연결 클립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쪽에 이런 벨트 메탈 부분은 뭐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앤틱 느낌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결착을 하게 되면 연결 부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또 이렇게 버튼 부분이 이루어져 있죠. 이 부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끝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단 결착을 하실 때도 천천히 힘을 주시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결착을 하셔야 되고, 일단 한번 결착을 하시면 웬만하면 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상으로는 많이 부러뜨려 봐서 아는데, 경험상으로는 얘가 한번 빼려고 하면 거의 뭐 10중 8구 부서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서
다루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뺄 일이 계시면 정자 일자로 이렇게 조심해서 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벨트 부분은 버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벨트가 결착이 됐을 때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쪽에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결착했을 때 이쪽 부분도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벨트를 착용했을 때 조금 핏감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를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벨트 받고요. 그리고 밧줄 진실의 올가미를 착용할 때 이렇게 이 부분에 넣고 이렇게 결착을 하겠죠. 이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구멍 하나만 뚫려 있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뺐다 꼈다 하면은 조금 헐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벨트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올가미 한번 진실의 올가미 밧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전반적으로 되게 영롱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펄감 있게 펄감 있는 재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와이어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보양 연출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밧줄을 던졌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밧줄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쪽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에 웨더링이 들어간 재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루즈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뭐 이 원더우먼을 소장하신 분들이 조형 자체가 뭐 이쁘다는 건 많이들 인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실제 배우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바비 인형스럽다라는 평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을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이 많은 뭐 리뷰 영상이라든지 사진상에서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는 실물 조형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긁어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은 꽤 괜찮은 것 같고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인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머리 스타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됐든 이런 피규어가 됐든 머리빨이 인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식모 헤어스타일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잘 만져준다는 가정 하에서는 충분히 실물에 가까운 느낌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머리 스타일이 얼굴은 그대로인데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인물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려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을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만져줬는데 제 딴에는 조금 갤가도 느낌이 나고 이렇게 만져봤는데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이렇게 만족스럽게 잘 표현이 된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하지만 뭐 저도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좋긴 합니다만 저도 다 조형면에서 만족스러웠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뭐 전체적인 얼굴 조형은 준수하게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얼굴형도 이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런 살짝 보이는 광대 표현이라든지 눈두덩이 조형, 뭐 코 조형도 전반적인 얼굴 조형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다만 몇 가지 포인트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더우먼 영화를 보시면서 갤가돗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갤가돗이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항상 미간에 주름이 거의 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투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 약간 표정 변화 연기를 할 때도 주름이 뭐 깊게든 아니면 얇게든 항상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대부분 분들이 알게 모르게 갤가돗의 얼굴을 떠올릴 때는 항상 생각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 미간 주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요 조형은 얼굴에 여기 미간 주름 조형이 표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주름 조형 뭐 별건 아닌데 이거 하나만 넣었어도 충분히 조금 갤가돗 느낌을 조금 편하게 수월하게 조금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요 주름 조형이 빠진 게. 그래서 물론 지금 얼굴 상태에서는 주름 조형이 들어가면 좀 어색할 것 같긴 하고 약간 좀 진지한 얼굴, 약간 진지한 얼굴 조형일 때 아마 이런 주름 조형이 빛을 발하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는 요 미간의 주름이 빠진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얘도 주름 얘기인데 요 팔자 주름이 빠진 게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물론 약간의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얼핏 봤을 때는 거의 팽팽하게 이렇게 조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요게 주름 조형이 실제로는 이렇게 라인이 안 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옆쪽이 그 볼살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게 조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화면상에서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미세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함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 중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보톡스를 맞는 아가씨들을 보면 이 보톡스를 맞고 최근에 바로 맞은 다음에 만나 보면 이게 얼굴에 이 팔자주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형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마 딱 그런 느낌의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해서 실제 배우도 보면은 팔자주름이 길 가도 팔자주름이 어느 정도는 조금 파여 있는 편인데 이게 너무 주름 없이 이렇게 조용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주는 어색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와 맞물려서 세 번째로는 요 치아 조형이 조금 개인적으로 또 아쉬운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거의 한 덩어리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중간에는 약간 어금니, 앞니를 표현하는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뭐 자세히 봐야 그건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얼핏 봤을 때는 한 덩어리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형 같은 느낌을 여기서 더 많이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게 좀 조형이 작아서 조형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조형 그대로 가더라도 이렇게 치아 느낌을 먹선으로라도 표현을 해서 약간 리얼함을 좀 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한 덩어리로 조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발매를 했던 핫토이의 스타워즈 레이를 보면 그때도 레이도 이 치아 문제로 약간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너무 한 덩어리라서 어색함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뭐 실물이 나왔을 때는 이 치아 조형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편이라서 조금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돌출되어 있는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 어색함이. 그래서 요 치아 조형까지 해서 요 입부분이 그런 인형 같은 느낌을 더 전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단점을 제가 느끼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전반적으로는 저는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겠죠. 뭐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니까. 어쨌든 얼굴 조형 이렇게 살펴봤고 개인적으로는 요 조형 이번에 나온 조형은 약간 요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각도가 가장 길가도 닮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헤드 조형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바디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디는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바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실리콘 바디의 뭐 굉장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동이 가능한 관절 부위가 실리콘으로 이렇게 다 덮여 있다 보니까 관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리얼감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단점도 극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일단 관리하기가 첫 번째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가동을 했을 때 무리하게 가동을 한다면 이런 관절 부위가 터지는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해서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바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화면에 표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표면이 조금씩 일어나는 지금 현상이 벌써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면 일어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가면 실리콘 파우더라고 판매를 합니다. 그거를 구매를 하셔서 가격도 얼마 하지 않아요. 구매를 하셔서 이런 바디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티 안 나게 발라주시면 일단 원래 수명보다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도 있고 이런 표면의 일어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그 파우더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실리콘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일단 디테일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 라인에서 쇄골 라인이 이어지는 이런 조형도 굉장히 리얼하게 잘 조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게 실리콘 바디의 장점이겠죠. 그리고 밑쪽으로 내려와서 가슴 라인 부분에 이렇게 장근육 표현도 이건 굉장히 약해서 육안으로 봐야 아마 표시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디테일함도 살아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뭐 팔 부분에도 이런 힘줄 표현이라든지 팔꿈치가 접히는 이렇게 주름 라인도 굉장히 리얼하게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팔 근육 표현도
어느 정도 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엄청나게 사실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팔 근육을 조금 더 과하게 표현했어도 굉장히 보기에 멋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좀 약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뭐 팔꿈치 표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뒤쪽에도 이렇게 뭐 날개 쪽지에 근육 표현이라든지 안쪽에 이런 상부적 표현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척추가 들어가는 등 라인도 아주 이쁘게 리얼하게 잘 조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 보이는 부분에도 잘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바디 한번 봤고요. 그리고 밑으로 갑주 부분 한번 살펴보면 갑주도 보시는 것처럼 조형이라든지 도색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 뭐 스크래치가 난 조형 표현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가 난 부분의 조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색도 굉장히 앤틱한 느낌으로 오래된 세월이 많이 흐른 갑옷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실버 라인 부분에는 끝쪽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웨더링이 들어가 있어서 헤어진 듯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런 라인 여기도 그렇고 작게나마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레드 라인도 보시면 이런 곳곳에 이런 뭐 스크래치 데미지 표현 조형 잘 되어 있고요. 옆쪽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도 잘 조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도 보시면 빨간색 도색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까진 듯한 느낌으로 웨더링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잘 안 보여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 부분에 뭐 이런 조형이라든지 이렇게 뭐 스크래치 조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뭐 스크래치한 조형 도색도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같은 의미로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 이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웨더링이라든지 도색 표현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팔찌를 한번 보시면 팔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스크래치 조형이라든지 도색 웨더링 도색 은은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앞서 루즈와는 틀리게 원래 색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밑에 부분으로 살짝 내려가 볼게요. 이어서 스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커트는 일단 재질 면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편이네요. 예, 앞서 설명드렸던 벨트 루즈랑 마찬가지로 썩 좋지 못한 인조가죽 재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난다면 좀 바스라질 확률이 조금 있어 보여서 재질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다만 전반적인 이렇게 표면의 느낌은 영화상에서의 굉장히 좀 거친 가죽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황금색 도색 부분도 베이스의 가죽 질감과 맞춰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러프하게 이렇게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재질은 아쉽긴 하지만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스커트는 좀 불량 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쪽 부분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간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상에서는 실제로 간격이 같죠. 그래서 이런 재단 문제라든지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의 간격이 좀 많이 틀리죠. 오른쪽은 간격이 거의 없는데 왼쪽은 이렇게 엉덩이가 좀 보일 정도로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상 틀어진 문제는 비단 이번 원더우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러 제품들도 계속 얘기가 되어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의상 틀어진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건 이 핫토이에서 QC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작에 수정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신 차리고 이런 부분은 꼭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되게 이런 걸 까칠하게 이렇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요런 분량은 일단은 뒤쪽이라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요 실리콘 다리 조형과 맞물려서 이 엉덩이 라인이 굉장히 좀
언뜻 이렇게 섹시하게 비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환영을 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저도 남자인지라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불량은 조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이게 정신 차리고 고쳐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좀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스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다리 조형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다리 조형도 위에 상체랑 마찬가지로 실리콘 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끈하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허벅지에 이런 장근육 표현도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가려서 보이진 않는데 이쪽 무릎 부분도 충분히 다 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부분에 무릎이 접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찐 라인이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이쪽에도 위쪽에도 무릎 근육 표현이 어느 정도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팔 근육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근육 표현이 됐으면 훨씬 더 느낌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약하게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로 마지막으로 부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츠도 위에 뭐 상의와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데미지 표현들이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중간 보소리 부분에는 이렇게 약간 헤어진 듯하게 웨더링 도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골드 부분은 약간 앤틱하게 약간 세월이 지난 듯한 느낌으로 잘 분위기 있게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도 이렇게 맞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랙 부분도 이렇게 잘 조형이 되어 있고 이 크랙에 맞춰서 이렇게 붉은색이 약간 헤어진 듯한 느낌으로 웨더링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츠를 이어주는 이 벨트 조형 도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방패와는 틀리게 이 부분은 굉장히 리얼하게 잘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왜 그렇게 도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잘 해놓고 말이죠. 해서 이런 부분은 뭐 괜찮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신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메탈 느낌이 물씬 나게 이렇게 리얼하게 도색이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가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드 가동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는 보시는 것처럼 밑쪽으로는 이 정도 내려지고요. 위쪽으로는 이 정도로 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20도 정도 아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디는 일단 실리콘 바디는 이렇게 움직이실 때 굉장히 포징을 취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서 취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다가 바디가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자, 옆으로는 이 정도 90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리콘 바디의 특성상 당겨지는 부위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60도 정도 60도에서 70도 정도 올라간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자, 앞쪽으로는 이 정도 거의 뭐 9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아무래도 가슴 라인이 이렇게 당겨지다 보니까 많이 뒤쪽은 앞쪽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에서 머물고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팔 부분은 앞쪽으로 구부리는 건 제법 구부려집니다. 거의 이렇게 이 정도 한 90도 이상 이렇게 구부려지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돌리는 건 이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이렇게 안에 딱딱거리면서 라체 관절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팔이 가동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특유의 그 크로스해서 팔찌에 스킬을 쓰는 부분은 재현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 포징은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상체는 움직여지긴 합니다만 요
갑주 부분이 워낙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용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연질의 재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앞으로도 그렇고 뒤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거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 가동률은 조금 아쉬운 편이네요. 그 다음에 다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리는 충분히 많이 가동이 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스커트 저도 이렇게 올리다가 약간 주름이 생겼는데 앞쪽 스커트가 워낙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앞쪽으로 올리실 때는 조금 많이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동은 되지만 스커트에 걸려서 약간 주름이 많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뭐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릎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은 거의 뭐 90도로 이렇게 구부려지게 되겠네요. 뒤쪽은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가도록 되고요. 다리 가동은 뭐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팔도 뭐 실리콘 바디 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가동 한번 살펴봤고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토에서 발매를 한 배트밴드 슈퍼맨 버전 원더우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리뷰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잘 나온 제품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다만 모든 식모 제품이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원더우먼은 이런 식모의 스타일링에 따라서 좀 많이 자주 유지되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좀 과도하게 받지 않는 화면빨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많은 발매 연기로 인해서 제품이 어느 정도 풀릴 때쯤에 바로 공개된 다음 버전이라든지 요런 악재들로 인해서 조금 많이 저평가받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빠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